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진천 온실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 일자는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일주일 정도 뒤쯤에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살짝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진천 온실 투어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전날 새벽에 어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하로 벌써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고, 비가 내린 이후로 굉장히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슬슬 밖에 있는 식물들 중에 노지 활동을 못하는 애들은 온실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온실 내에서도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조금씩 식물의 위치들을 바꿔주었어요. 물론 아직 다 완성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정돈이 되어 있어서 식물들 근황도 전해드릴 겸 성장 모습도 기록하기 위해서 투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긴 영상을 좋아하셔서 저도 조바심 내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식물들 최대한 많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어 영상에서는 자막을 많이 달지는 않을게요. 대신 이렇게 왼쪽 위쪽에 식물 이름 정도는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식물이 언제 나오는지 타임테이블을 적어 두었으니까요. 혹시 바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원하는 식물만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식물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온실 입구 쪽에 있는 식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베고니아 스노우캡이에요. 이렇게 잎에 물방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쁜 목베고니아인데요. 목베고니아도 품종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스노우캡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전쯤에 너무 빛이 강한 데서 크고 있었고, 흙의 양분도 많이 부족해져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새로운 상토로 분갈이 해주고 빛이 조금 덜 들어온 곳에 이렇게 옮겨놨더니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만큼 엄청난 크기로 커지진 않았지만 지금 밑에서 신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 봄쯤 혹은 여름쯤 되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분홍색의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스노우캡 말고도 엔젤윈이라고 해서 잎이 조금 더 큰 품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의 목베고니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또 이제 목베고니아와 성질이 조금은 다른 근경성 베고니아도 함께 키우고 있어요. 확실히 빛의 양을 좀 줄여주니까 굉장히 잎의 색감도 예뻐지면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한 달 전쯤에 제가 무늬 아비스 고사리랑 일반 아비스 고사리,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사리들을 분촉을 하고 축심을 쪼개서 이렇게 번직해 놓은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영상에서는 이렇게 무늬 아비스랑 이 큰 아비스랑 한 요 정도 축심을 쪼갠 것 같은데,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돼지 아빠님이랑 함께 이렇게 온실 안에 있던 더 다양한 고사리들을 이렇게 분촉을 해서 번식을 해 놓았습니다. 양이 너무너무 많죠. 이거를 이제 또 다가올 식물 마켓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착한 가격에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심을 쪼갰던 애들을 보시면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막 잘라도 죽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새 잎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쪼갠 애들은 대부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새 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큰 아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쪼개고 나서 이렇게 새 잎을 바로바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촉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자리를 잡지만 이렇게 아예 축심을 쪼개버려서 키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될 때까지는 살짝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패한 거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심하시고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리 뒤편으로는 제주 애기모람, 제가 이 박스를 몇 달 전에 만들어서 심어 두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보면 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이 제주 애기모람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렇냐면 저희가 이거를 온실 밖에서 저랑 돼지 아빠님이랑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잠깐 밖에다 놔뒀는데 그 사이에 얘가 그 떼약볕을 받아가지고 다 녹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몇 촉 안 남았었는데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애들을 좀 데려다가 좀 더 이식을 해서 빨리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그대로 두고 키워봤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던 뿌리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채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빛에 완전히 화상을 입었던 애들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 보니까 제주 애기모람도 생각보다 강건한 식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살아나는 거를 봤으니 조만간 집에서 이 제주 애기모람 좀 더 뜯어서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대공만 남은 이 석고기라던가 필로덴드론 마디 같은 것들 넣어두면 이렇게 알아서 번식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팔레노피스, 호접란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기간테아라는 품종도 있는데 얘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온실 입구에서 조금 들어온 곳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늬 부겐베리아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색을 피운다고 해서 무늬 삼색 부겐베리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장마 이후부터 단수를 했어요. 한 달 넘게 이제 물을 안 주고 바짝 말렸다가 이제 하우스로 들어와서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쇼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도 요거 똑같은 걸 키우고 있는데 물론 얘보다 크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걔는 하얀색 꽃이 많이 피었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 꽃, 보라 색깔 꽃이랑 아래쪽에 분홍색 꽃 이렇게 두 가지 색깔만 피우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처음 샀을 때는 하얀색 꽃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꽃이 없는 부분이 아마 하얀색 부겐베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키워서 내년 봄에는 더 많은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곳은 군자란 존입니다. 원래 군자란도 제가 한 여름부터 밖에다 두고 이렇게 좀 자연광을 받을 수 있게 그늘진 곳에 옥에 두고 키웠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온실 안 한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키우다 보면 잎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조금 빛 조절을 실패한 경우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좀 많이 보고 하면 폭풍 성장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내년 봄쯤에 조금 그늘이 지고 이런 옥외가 있다면 옥외에다가 이 군자란들을 놓고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자란존에는 약간 꼽사리를 껴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반딧불이 머위 제가 소식 굉장히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둥근 잎을 가진 반딧불이 머위 하나만 키우고 있었는데요. 얘도 사연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홍천에다가 심어놓고 노지활동도 시키고 했는데 매년 윗부분이 다 죽고 봄이 되면 또 밑에서 새로운 촉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덩치가 많이 커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 봄부터 화분으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을 하니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잎이 조금 원래 반딧불이 머위보다 뾰족뾰족하죠. 약간 이렇게 단풍잎 모양을 하고 있는 반딧불이 머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오랜 블로그 이웃님이신 소희의 시크릿님, 수국 고수님들 중 한 분이세요. 이렇게 잎이 좀 예쁜 이걸 선물해 주셔서 이것도 한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이제 촉이 많아져서 내년 봄쯤에는 좀 분촉을 해서 개체를 좀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자란존 옆이 이제 어항이에요. 저기 지금 잉어들 좀 보이죠? 이제 한 1년 정도 컸는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얘네가 다 어디 지금 숨어 있는 거 저기 여과기 뒤에 다 숨어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두 마리가 이 점프사를 해서 저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고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되게 건강한데 뭐 쇼크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잉어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탈출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식물 투어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제 비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어항 옆쪽에는 이렇게 물이 살짝 고여 있습니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싹 빠져서 없어지긴 하는데 사실 걸어 다니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지 아빠님께서 물이 좀 올라오는 이런 공간에는 이렇게 방부목으로 데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천사의 눈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원래는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얘가 그 장마 때 물이 너무 고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습이 와서 좀 뿌리가 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 이후에 한번 싹 녹아 없어지더니 다시 심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몇 개가 남은 애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타고 계속 잘 뻗어나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만 있지 않고 화분 같은 데 좀 올려서 장마 같은 때는 잠깐은 물에 잠겨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디안텀들을 이 공간으로 옮겨 주었어요. 특히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흰무늬 아디안텀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실 안에서도 또 조그만 온실에서 유묘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살짝 냉해를 입어서 한번 세력이 약해지더니 봄부터 다시 잘 자라다가 여름에 또 살짝 이렇게 상태가 세력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 아디안텀도 제가 키워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고, 이런 온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항상 촉촉한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바닥에 놓고 키우면 정말 좋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해서 밑에다가 흙도 많이 채워줬고요. 장마같이 물이 정말 많이 차오르는 그런 시즌에는 화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해서 뭔가 관리를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풍성해질지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옆에는 이제 뭐 여러가지 아디안텀 고사리들도 같이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얘들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화분 밑면이 이렇게 물에 닿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도 저면관수로 아디안텀들을 키워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거든요. 한번 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한번 키워보고 조금 뭔가 좋은 방법이 정립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무늬 아디안텀의 새끼들도 있죠. 얘는 좀 반대쪽에 이렇게 이 리빙박스에서 키우고 있는데 요째로 얘도 이렇게 촉촉한 부직포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아디안텀은 생각보다 빛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 개체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 다이 밑에다가 두고 살짝 차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 위쪽에는 이제 반다랑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이런 호접란들을 많이 걸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어항 이 연못에서 나오는 습기 때문에 이렇게 착색란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굴피에 붙여서 키우고 있는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집 베란다에서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여기로 이동하고 나서 새로운 잎들도 많이 내어주고 탈수가 와서 쪼글쪼글해졌던 이파리들도 많이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접란 그 다음에 반다들이 여기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이 뒤편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관엽식물들이랑 고사리들을 심어 두었어요. 이것도 작년에 심어 놓았는데 저렇게 몬스테라 알버도 저렇게 막 방치하듯이 심어 놓았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콩고도 있고 일반적인 몬스테라도 있는데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특히 스킨답서스도 잎이 엄청 커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또 겨울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겨울에 여기가 아무리 하우스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관엽식물들이 살짝 냉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다시 봄이 되고 여름 지나면서 세력을
완벽히 회복을 했어요. 저 큰 몬스테라도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잎을 다 떨어뜨리더니 올해 저렇게 많은 잎을 내어준 거거든요. 올해 겨울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고사리들이 있어요. 뭐 마초 고사리랑 여러 가지 덩치가 큰 고사리들이 보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항 옆에 조금의 화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심어두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못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폭포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흘러나온 물들, 그리고 어항 옆으로도 살짝씩 물이 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흙을 촉촉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통풍만 잘 되고 이 식재되어 있는 흙이 촉촉하면 촉촉할수록 이렇게 크고 멋있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몇 달 전에 만들어준 호야 하우스잖아요. 이제 호야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겨울이 오면 얘네가 이제 성장을 조금 멈추긴 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님들께서 선물해 주신 대왕 호야 이 두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꽃도 진짜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주는데요. 저녁에는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색깔은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이 옆에 있는 애는 빨간색 꽃을 피우는데 오늘은 빨간색 꽃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내년 봄에서 여름쯤 돼서 진짜 꽃을 많이 피우는 시기가 되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하트 호야도 보이고, 뭐 리사 호야도 보이고, 작은 미니종의 호야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거 같은 경우가 부산의 해그린 TV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를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해서 세워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야 같은 게 일단 지지대를 세워서 지지를 해줬을 때 이파리 같은 것들이 다 막 뒤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빛이 조금 있는 쪽으로 잎을 다시 뒤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원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무늬 호야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크림슨 퀸이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키우면 이렇게 잎이 거의 손바닥 반만하게 커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호야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도 굉장히 많은 호야를 제가 좀 많이 모아뒀는데, 집에 있는 호야들도 한번 특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못 옆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가니하우스죠, 요걸 또 하나 설치를 해서 더 높은 습도를 요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그 흰무늬 아디안텀도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빛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약간 입원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온실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린 식물들은 대부분 온실 밖으로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현재 안스리움들을 위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안스리움의 그 인기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 안스리움 같은 경우가 높은 습도 안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스리움 유묘들이나 이렇게 다 안스리움 큰 것들도 이렇게 하우스 안에 하우스에서 키워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스리움 중에 가장 잎이 큰 품종으로 알려진 리갈레라는 품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안스리움들이 초창기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작은 한 촉으로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비실비실했어요, 집에서 키울 때는. 근데 온실에 오고 나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 잎이 나온 지 꽤 돼서 벌써 약간 상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에서 또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펴지면 화분도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깥에서 자라다가 안으로 들어온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온실에서도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 이 공간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씨앗을 심어서 발화시킨 커피나무예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노랑 색깔 열매를 달아주는 옐로우 버번 품종이고,
하나는 레드버번, 일반적인 빨간 열매를 달아주는 커피 품종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이번 봄에 집에서 맨날 깍지벌레 습격을 받아가지고 온실에 데리고 와서 깍지벌레 약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또 햇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 한 3-4개월 정도 키웠더니 와,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울 때보다 잎에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진짜 건강해요. 방금 뭐가 움직여서 봤는데 온실 안에는 이렇게 청개구리도 몇 마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청개구리 뿐만 아니라 참개구리라고 해서 되게 귀엽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개구리들을 같이 키우는 건 아니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 커피나무 옆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는 무늬 커피나무가 있어요. 벌써 한 5년 전에 삽목 개체를 조그만 걸 하나 받아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무늬 커피나무도 역시 집에서 키울 때 깍지벌레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이제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달아주고 했었어요. 근데 진천 온실로 이동하고 나서 그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깍지벌레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꽃이 피울 수 있었던데도 깍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꽃봉오리가 피우지 못해서 열매를 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깍지벌레 다 방제를 하고 났더니 올해 봄에는 이렇게 꽃을 피웠었거든요. 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무늬가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매에도 살짝 무늬가 보이는데 정말 예쁜 열매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 커피나무 씨앗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심으면 다 무늬 커피나무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높은 확률로 무늬 커피나무가 탄생을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점은 무늬가 이렇게 열매에도 들어가지만 이게 빨갛게 익으면 일반 열매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아마 내년 봄쯤은 돼야 빨갛게 익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수확해서 발화까지 한번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한 부겐베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꽃을 많이 피워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많이 꽃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살살 이제 꽃이 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제 꽃을 지고 난 다음에는 겨울 동안 살짝 휴면을 했다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부겐베리아 뒤쪽으로는 또 제가 애정하는 로즈마리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골든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잎에 무늬를 달고 있는 품종인데 제가 잘 키우진 못해서 이렇게 조금 엉성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이 로즈마리 고수님이신 블랙조님께서 분갈이 해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애들은 이제 블랙조님한테 배워온 방법대로 분갈이 해주고 가지치기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온실에서 가장 빛이 좋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무리 온실이 빛이 좋다고 해도 이 로즈마리가 자라기엔 살짝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웃자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웃자라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성장 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줄 거예요. 이건 이제 블랙조님께서 선물해 주신 대왕 로즈마리인데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cm 정도씩 자라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가지치기를 싹 해준 다음에 겨울 월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공간이 원래의 고사리 존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사리들을 온실 앞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양한 필로덴드론 종류들을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오벨리스크 태워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키워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돼지 아빠님도 고무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양한 고무나무들도 이렇게 외목대로 예쁘게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 제가 집에서 키우던 대왕 중에 하나를 온실로 가져다 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빛이 강하다 보니까 잎의 색감을 좀 잃어버리고
잎도 이렇게 막 다 꺾이고 좀 예쁜 모습을 많이 잃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2개 화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쪼개서 심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뿌리를 좀 내리고 나면 이렇게 새 잎들을 올려줄 거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예쁜 잎들을 좀 많이 내어주면 이렇게 처진 잎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예쁜 모습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보스톤 고사리만 해도 몇 화분인지 모르겠네요. 자, 몬스테라 알보 화분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몇 개가 있는데 이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삽목 성공률이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물론 삽목 성공률 자체는 좋은데 잎이 하얗기만 한 고스트 잎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한 3개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 되진 않지만 잘 키워서 예쁜 모습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율마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율마의 희끗희끗한 이런 잎들도 보이는데 요거는 눈꽃 율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잘 크고 있다가 이제 생장점에서 하얀 잎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생장점을 잘라주고 이제 곁가지를 키워서 한번 더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아빠님께서 도전 중인 지금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조만한 율마들을 한번 크게 키워서 핫도그형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4개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율마 같은 경우에도 노지 월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하고요. 내년 봄이 되면 바깥으로 내보내서 폭풍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대왕 스킨답서스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이 대왕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부터 집에서 그냥 키우던 그냥 일반적인 스킨답서스예요. 이거는 아까 그 청개구리 똥 같고요. 대왕 스킨답서스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옛날에 화원에서 팔던 그 개체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한 줄기만 위로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방부목에다 붙여서 키웠더니 잎이 올라가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알려진 이론은 그냥 이렇게 지지대만 세워서 잎을 위로만 키우면 잎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는 살짝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잎이 커지게 하려면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가 줄기를 붙여 놓으면 이렇게 기근이 나와서 딱 달라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야지만 이 줄기가 점점 굵어져요. 여기 밑에는 이 정도인데 위로 갈수록 점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면 이파리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위로 갈수록 이렇게 찢어진 잎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완전히 찢어진 잎도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서 살짝 화상 기미도 보이긴 하는데 얘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방부목에다가 줄기를 붙여서 스킨답서스 한번 크게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원래 초창기에 그냥 제 공간이었던 그런 곳이에요. 온실 안에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실 제 식물들만 여기다 키웠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돼지아빠님이랑 저랑 믿거내거 없이 이렇게 식물에게 좋은 장소를 맞춰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고기랑 카틀레아, 그러니까 난초들만 이렇게 모아둔 공간인데요. 여기는 낮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풍 팬이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돼지아빠님이 좋아하시는 석고, 이것도 한 몇 주 전에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이렇게 월동 채비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석곡도 좋아하긴 하지만 카틀레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이름인 독일 카시도 그 카틀레아에서 따온 그런 카자거든요. 제가 워낙 카틀레아를 좋아했는데 돼지아빠님도 또 저를 따라서 카틀레아의 세계에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봄에 피는 품종도 있고 여름에 피는 품종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키우기 수월한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에 거쳐서 꽃을 많이 피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향기도 좋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요. 물론 또 품종에 따라서 꽃을 잘 피우는 품종도 있고 좀 꽃을 보기 힘든 품종들도 있어요.
이건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틀레아인데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화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슬슬 얘도 꽃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청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 꽃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덴파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꽃은 약간 호접란을 닮았죠. 그래서 이름이 덴파레인데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덴드로비움이 석곡의 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석곡이에요. 그런데 꽃이 호접란을 닮았다 그래서 팔레놉시스라는 또 이름이 붙어서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 그걸 또 줄여서 덴파레라고 부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귀한 품종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렇게 하얀 색깔 큰 꽃을 피우는 덴파레를 많이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들 접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그린님께서 부산에 난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요걸 하나를 구해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새끼를 치면 꼭 하나는 다시 분양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새끼촉을 2개나 올렸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새끼촉에서도 지금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꽃 피우고 꽃이 지고 나면 똑 띄어가지고 번식을 해서 다시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화포를 하나씩 물고 있는 카틀레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제가 또 한번 모아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역광이랑 식물등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옐로우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잎에 노랑 무늬를 가지고 있는 몬스테라인데요. 이것도 쪼만했을 때 갖고 왔는데 지금은 잎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잎의 무늬도 굉장히 잘 들고 있어요. 얘는 뭐 이제 잘라서 번식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자라는지 그냥 지켜만 보려고 합니다. 석곡존 한켠에는 또 제가 석곡 중에서도 유독 이 대명 석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천 노지에서 키우던 이 대명 석곡들도 가지고 와서 올해 한 초봄쯤에 여러 개로 분촉을 해놨는데 다 새싹을 올리고 다 활착을 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세력이 약해서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어요. 꽃을 피워주면 굉장히 좋지만 안 피워주더라도 잘 키워봐야겠죠. 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식물마켓에 구입을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또 주인을 한번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푸토엔시스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그 거실에서 잎꽂이를 해서 키우고 있던 푸토엔시스들인데 여름에 살짝 물러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다시 세척을 올리고 있어요. 잎은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뿌리가 많이 실하게 자라 있기 때문에 금방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옆에는 몬스테라 두비아가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여기 진천 온실로 처음 올 때 조금 키가 요만한 애를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실에서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사실 지난 겨울에 얘도 그 온실 벽면에다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살짝 냉해를 입어서 잎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식물들 위치를 바꾸면서 온실에서도 가장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탈 없이 저기 온실 끝까지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멋있어지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온실에서도 가장 외풍, 우풍이라고도 하죠. 밖에서 찬바람이 그래도 조금씩 많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지금 애니시다 삼총사들을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이제 늦여름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한번 싹 해서 이제 꽂는 분화가 슬슬 될 건데요. 그래도 겨울에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서 얘네가 월동을 해야 이제 꽃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이렇게 온실에서 낳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잎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잘 써서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좀 풍성하게 예쁜 노란꽃을 피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나비단풍 소식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약간 검붉은 잎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었고 초록색 잎을 보여주는 품종이 있었는데 두 개 중에 초록색 잎을 가진 애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빨간 잎을 가지고 있는 나비단풍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식물체에 비해서 흙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 과습이 생겨서 잎을 한번 후두둑 떨어뜨리더니 얘도 역시 가을이 오고 나서 새 잎을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살짝 분갈이를 해서 더 예쁜 모습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해충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도 종종 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진천 온실 속의 식물들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식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 찍은 걸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했거나 소개해드리면 좋을 식물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2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겨울 찾아왔는데 열심히 월동 채비 서두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